네, 이번 시간에는 리더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 채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물리적 링크를 하나의 논리적 링크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액세스 레이어가 있고 단말에 연결하는, 그리고 상위 레이에서 하치는 어그리게이션, AGG 어그리게이션 또는 DIS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 상단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스위치들은 단말들을 연결하고 요 위에 스위치들은 일반적으로 단말들 연결할 때도 있는데 주로 웬만하면 이 밑에 있는 액세스 스위치를 연결해서 이 액세스 스위치 간에 이런 식으로 통신을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스위치 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디자인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하는 디자인을 저는 좀 더 선호하고 일반적으로 더 많이 레커멘디드 합니다. 자, 요 방식들을.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주로 무슨 구조냐면 이제 트라이앵글 삼각형 구조라 해서 그런 구조를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나중에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스퀘어 구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라이앵글 구조, 이렇게 루트와 세컨더리 루트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단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스코 스위치 포트를 이렇게 쭉 봐보시면 예를 들면 해서 원지 이렇게 원지 포트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2열로 일반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요 포트 24포트 하면 48포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지 포트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원기가 BPS 포트들이. 그리고 요쪽에 4포트 정도 보면 여기 포트 보면 한 4포트 정도가 뭐냐면 광 포트들이 있어요. 광포트들이. 그래서 광포트들이 이게 원지일 때도 있고 텐지일 때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게 이제 포트가 텐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텐지 포트가 4개 있다. 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하게 간에 내가 여기 단말들이 지금 엄청나게 다운로드를 많이 하는 PC가 있는데 이 48포트가 이렇게 다 쓰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트래픽이 뭐냐면 원지짜리가 48 다 하면 트래픽이 얼마 나오냐면 1 곱하기 48에서 48기가 bps 트래픽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 한 포트는 제거 높은 게 텐지니까 여기서 텐지 되다 보니까 48포트 트래픽들이 이런 식으로 다 몰려서 이렇게 나가면 이 상태에서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죠. 그럼 어때? 트래픽 드랍이 여기서 발생하게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얘들이 다 동시에 원지 쪽 사용할 일은 드물지만, 자, 그래서 이 텐지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하냐면 회사는 우리가 이게 증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설을 이렇게 얘한테 한 거 더. 자, 이렇게 이쪽에만 이제 메인으로 가는 경우는 하나 더 증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증설하면 이제 텐지 되니까 20시 되고, 자, 20시 되니까 중간에 다 얘들이 한 원지 단수 500메가 있으면 거의 한 20기가 정도 되니까 비슷비슷하죠. 요렇게 딱 연결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자, 요게 연결하면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쓸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스패닝 트리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서 이렇게 두 가지 링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루프 경로가 발생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 스패닝 트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쪽 링크를 차단하게 됩니다. 근데 스패닝 트리는 그 차단할 때 블록 포트 단위로 원래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스위치 1이 있고 스위치가 있으면 얘가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낮다, 0이고 얘가 프라이어리티가 기비 32768이다. 그럼 얘가 더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포트 1, 여기 포트 2가 이렇게 두 개 스위치 연결되어 있으면 포트 아이디 룰에 의해서 낮은 포트 쪽, 포트 1번 쪽이 살고 높은 쪽이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두 개 링크 중에 되어 있으면, 자, 노트 스위치 포트들은 다 뭡니까? 이런 포트들은 다 DP, BP들을 보내고 여기 원래되면 RP가 돼야 되지만 얘는 블락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죠? 차단하는 올터네이트 포트가 되고 이렇게 차단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이 단말단에서 트래픽이 이렇게 여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단말단에서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여기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단말단에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입돼서 이렇게 48개가 있어 우리가 여기 텐지 라인을 증설을 하더라도 뭐냐면 결국 한 링크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네 링크를 연결해더라도 결국 제일 낮은 포트 한 포트밖에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선 증설할 때 이거를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우리가 이제 실력이 늘는다는 게 시스코 스위치가 피지컬 인터페이스를 배우다가
좀 더 지면 로지컬 인터페이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로지컬 인터페이스, 피지컬 인터페이스에서 자 우리가 배웠던 로지컬 인터페이스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게 루프백 인터페이스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뭐죠? SVI, 스위치드 버추얼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이제 실력이 쌓여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라는 게 나옵니다. 포트를 채널 우리가 채널을 다니는 묶는다는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방송국들 뭐 종합 편성 채널에서 예능, 오락, 드라마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는 포트를 묶어주는 그런 채널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있어서 요렇게 해서 스위치 간에 링크가 있을 때 요게 두 개 링크이다 보니까 블락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요 두 개 링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둥글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번들로 우리가 다발로 묶는다 할 때 번들 그겁니다. 요거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두 개지만 논리적으로는 얘들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한 가닥 연결돼 있다 보는 겁니다. 요건데 요 한 가닥 연결돼 있고 한 가닥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가닥으로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렇게 한 가닥 연결돼 있는데 실제 이 안에는 두 가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가닥이 되면서 여기다가 뭐냐면 논리적인 인터페이스 줍니다. 자 이게 좀 더 다시 좀 세부적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스위치의 요 포트가 E0-0번 포트, 얘가 E0-1번 포트, 얘가 E0-0번 포트, E0-1번 포트다. 얘가 루트라면 낮은 포트에 0, 1, 2-2, 0-1, 얘가 0, 1, 얘가 숫자가 높으니까 이쪽에 관련된 요쪽이 이제 뭐가 된다? 0-1, 예, 이쪽이 블락 포트가 된다 했죠. 자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블락이 되는데 이렇게 기존에 됐을 건데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포트 채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 채널을 하나로 바라본다. 하나로 바라본다. 그래서 더 이상 얘들은 너희는 번들로 됩니다. 이게 번들로 되면서 뭐냐면 너희들은 너 이름을 별로 얘들 하나를 뭐냐면 우리가 논리적인 채널로 포트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번들로 묶어주면 이쪽도 포트 채널을 묶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름이 됩니다. 자, 포트 채널 번호를 주고 뭐 얘를 0번, 1번 이렇게 줘도 관계 없습니다. 스위치 간에는 다르게 줘도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포트 채널 1로 주면 이 스위치 한 개 안에서 얘들 둘이는 포트 채널 1에 들어가야 됩니다. 얘를 포트 채널 0에 주면 얘들 둘이 포트가 이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스위치 간의 이 번호는 매칭될 필요 없지만 이 번들로 묶어내드는 그 해당 로컬 스위치 내에서는 이 번호가 동일하게 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존의 STP 할 때는 이게 블락돼서 사용을 했지만 이제 두 개 링크를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포트 채널로 돼 있어서 이게 마치 어떻게 된다 했죠? 두 개 스위치가 한 개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 효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포트 채널 한 개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니까 루프가 안 돌아오죠. 예, 두 개 있을 때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로 보게 됩니다. 스패닝 트리 입장에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괜찮다는 거죠. 루프가 안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역폭 효과를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다 번들 하나 묶으면 트래픽이 예를 들면 자 여기 있고 스위치 이렇게 있으면 단말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어쩌면 얘가 이렇게 보내는 건 요 첫 번째 링크를 타고 얘가 있는 거 이렇게 타고 얘는 있는 거 요 위에 타고 이런 식으로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링크가 장애 났을 때는 당연히 얘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중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포트 채널이란 거는 우리가 STP의 그런 한계점 블락포트의 한계점들을 아무리 링크를 추가하더라도 할 수 없던 것들을 스패닝 트리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하나로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물리적 포트가 있더라도 얘를 번들로 하나 다발로 돈다발처럼 묶어서 또 우리가 만자지폐를 다 세알리지만 그걸 이렇게 고무줄 같은 묶어서 한 다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발로 보는 겁니다. 그 다발을 포트를 채널에서 로지컬 하나의 포트 채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실제 제일 낮은 포트 하나만 쓰고 나머지 포트는 다 뭐냐 블락이 됐다 쓰지 못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를 봐서 400메가 효과를 다 낼 수가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닥이니까 루프가 없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중 링크로 있으면 원래 루프가 발생하는데 루프를 방지하고 대역폭이 추가될수록 루프가 없이 계속 확장되죠. 그래서 STP 호환성, 이더넷 채널 링크 토플리 변화를 간주 안 하면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만 이렇게 업다운 발생했을 때는 STP 펄스 알선 이 하나가 토폴로지 변화로 간주가 됐었지만 얘가 이제 이 네 개를 돈 다발로 이렇게 묶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뭐 이쪽 링크가 끊어졌다. 근데 어차피 요 전체를 하나로 포트 채널 뭐 1번, 얘를 포트 채널 2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죽으면 얘가 죽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살아있어도 얘가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링크 한 가닥 끊어지더라도 얘는 살아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얘 내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만 외부적으로는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 변화를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그리고 이제 링크별로 부하 분산, 또 여러 개 기존에 물리적으로 관리했던 걸 하나의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단위 인터페이스 취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포트 채널 단원 제목이 포트 채널이 아니고 이더 채널인데 왜 포트 채널 하세요?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링크를 이렇게 원래 묶어주는 기술을 우리가 원래 표준적으로 링크 어그리게이션 그룹에서 LAG라고 부릅니다. LAG라고 부르는데 시스코에서는 이걸 LAG를 하지 않고 이 묶어주는 이 전체 기술을 이더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이 기술을 LAG를 이더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더 채널을 했을 때 요쪽 이제 포트를 하나로 이때 시스코의 논리적인 포트 이름을 포트 채널이라고 합니다. 포트라서 포트 채널. 그래서 용어가 이렇다는 것들을 혼자서 쓰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표준 기술은 링크 LAG라고 해서 링크 어그리게이션 그룹 입니다. 여러 개의 물리적이니까 논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근데 시스코에서는 이거를 뭐냐면 LA 이더 채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체적으로 이더 채널 LAG를. 자, 그리고 포트 채널은 이더 채널 구성 시에 논리적 인터페이스 이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이 제가 앞에 똑같은 거니까 사실 이걸 빼도 되겠네요. 빼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LAG가 원래는 여러 개의 링크를 하나 논리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스위치 못 다루고 주니퍼 아리스타만 좀 많이 다뤄봤고 나머지 스위치는 많이 다뤄보지는 못했는데요.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어그리게이션 이더넷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포트 그 이름을 시스코는 포트 채널, 아리스타는 거의 그 시스코를 많이 따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LAG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동적인 방식과 수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AGP, LACP가 이거 동적인 방식이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 DTP 배운 거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DTP라는 프로토콜 기억나십니까? 이 DTP라는 프로토콜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시스코 전용 프로토콜 있죠. 다이나믹 트렁킹 프로토콜이라서 이렇게 스위치 단말 이렇게 연결됐을 때 뭐냐면 스위치 포트가 기본적으로 원래 뭐로 기억되어 있죠? 얘가 원래 모드가 디자이러블이라는 모드가 있었고 오토라는 모드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DTP라는 단어 나왔을 때 설명했대. 시스코 스위치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디자이러블이 기본 값이었는데 현재는 다 오토라 돼 있었다 했죠. 그래서 디자이러블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여기다 액세스 트렁크를 설정하자 해주지 않았는데 최초에 기본으로 다 액세스로 동작하지 않습니까? 액세스 포트로. 그게 왜 그러냐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왜 이거 설정 안 했는데 액세스 포트냐? 그게 왜냐하면 이 디자이러블이란 건 뭐냐면 먼저 얘가 패킷을 보낸다 했죠. 그리고 얘는 보내고 받으면 다시 응답도 하고 그런 기술이 있는 반면에 오토란 건 뭐냐면 수동적입니다. 받으면 바로 오토로 반사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디자이러블이 있고 오토가 있고 디자이러블 있고 오토가 있으면 어떻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이러블이 되어 있으면 디자이러블은 얘가 보내죠. 그럼 얘는 받은 걸 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되죠? 트렁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디자이러블 이렇게 보냈죠. 그럼 보내면 오토는 항상 받으면 보낸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양방향 통신이 되면 트렁크로 보고 자, 디자이러블이 항상 보내죠. 오토는 항상 받으면 보낸다 했죠. 받아 보내고. 근데 오토는 뭐냐면 오토는 서로 보내지가 않고 받아야 보내는데 얘도 안 보내고 얘도 안 보내니까 뭡니까? 이런 경우에는 액세스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양방향이 이렇게 잘 됐을 때는 트렁크로 보고 할 때는 액세스로 봤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시스코 스위치 기본적으로 다 다이나믹 오토기 때문에 오토가 묶이기 때문에 액세스 포트로 기본으로 동작한다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DTP가 기본인데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하지 말아 했죠. 웬만하면 이렇게 동쪽으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해 주는 것을 오히려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하고 똑같 비슷한 게 이제 PAGP입니다. 우리가 이제 LAG 이더 채널을 구성하는 시스코에서는 LAG라는 거 이더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거 구성하는 방식이 크게 어떻게 보면 동적인 방식과
정적인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동적이란 건 뭐냐면 앞에 우리가 DTP 했을 때처럼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가 다이나믹 디자인을 볼 때는 자기 DTP 패킷을 보내고 오토이드는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DTP라는 제어 패킷이 돌아다니는 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처럼 이 동적이란 건 뭐냐면 별도의 제어 패킷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제어 패킷이 없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거는 정적인 방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험에서 나오죠. 요 방식이 이 동적인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PAGP라는 게 기술이 있고 PAG만 이렇게 소문자 적더라고요. LACP 이렇게 있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이제 거의 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동적으로 LACP 쓰는 것들이 거의 99.9%가 이렇게 구축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원래 최초의 이더 채널 기술들은 이 PAGP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스코가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항상 표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표준 리딩했던 게 시스코였는데 시스코가 처음에 이렇게 기술을 발전하면 이게 좋으면 나머지 IETFA가 표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이 진보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PAGP라는 기술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뭐냐면 딴 회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더 채널 기술을 못 쓰니까 여러 개 링크내도 하나밖에 안 돼 시스코를 막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시스코를 몰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더 LACP를 또 표준에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동적인 거는 제어 패킷을 바라보는데 얘는 모드가 뭐냐면 DTP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디자이러블이가 얘도 디자이러블이가 앞에 말했던 그 오토가 똑같이 있습니다. 예, 얘도 자 이게 뭐냐면 얘가 그 이런 식으로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이렇게 링크가 있으면 두 가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더 채널로 묶고 여기다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포트 채널 1번, 포트 채널 이렇게 생긴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 포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디자이러블이면 똑같이 보냅니다. 자기가 먼저 보내고 오토는 보내진 않지만 받으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양쪽이 똑같이 뭐냐면 디자이러블 오토, 디자이러블 오토 했으면 이렇게는 이렇게는 아이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얘는 보내고 얘는 디자이러블 받으면 또 보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다 되는데 오토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 통신이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서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동적일 때는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 요때는 LACP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요 세 경우는 되지만 요때는 LACP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제어 패킷을 보내는데 얘가 모드를 얘가 여기다가 내가 오토 모드, 여기도 오토 모드, 여기도 오토 모드 해버리면 둘 다 바다에 보내는데 둘 다 수동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더 채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디자이러블을 보내면 디자이러블은 좀 적극적인 애죠. 성격 외향적인 애입니다. 외향적인 애이기 때문에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럼 오토는 말을 걸면 대꾸는 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이지만 그래서 양방의 통신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러블은 좀 외향적인 애, 오토는 내향적인 애. 대신 내향적이지만 누가 말을 걸면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어 패킷을 PHP는 디자이러블 오토가 되어 있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반면에 좀 동적인 이걸 액티브 패시브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액티브 디자이러블과 거의 똑같고요. 오토가 패시브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향적, 내향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똑같이 얘는 뭐냐면 액티브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 패시브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경우수 나누면 요때는 다 되는데 패시브끼리 모이면 대화가 안 되겠죠. 먼저 대화를 하니까 요때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드를 설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줘서 결론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그냥 정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아예 되지도 않고 저절로 우리는 이렇게 딱딱 설정해 놓은 방식입니다. 근데 요 관리자가 이제 강제로 묶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양쪽 간에 뭔가 다를 때 동적인 패킷이 와가니까 당쪽 간에 이쪽이 액세스로 돼 있고 이쪽이 트렁크 돼 있으면 경고 메시지들은 띄워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그냥 강제로 그냥 묶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포트 채널이 형성됐는데 안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정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동적인 구성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안 쓴다 했습니다. 이제 시스코 전용이고 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또 DTP 유사하게 동적으로 협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 이게 제가 또 오타 놨네요. 다이나믹인데 다이나믹 외향적이네 내향적이네 얘는 액티브 패시브 이렇게 있다 했어요. 외향적
그래서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넌 시스코 스위치가 있을 때는 뭐냐면 시스코 스위치 간에는 PAGP도 쓸 수 있고 표준이 다 쓸 수 있지만 넌 시스코 스위치는 PAGP를 못 쓴다는 시스코 전용이, 그래서 LACP만 써야 된다. 이거 그림이 나눠줬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시스코 자체도 PAGP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거의 LACP로 최신 스위치들 기술에서는 아예 PAGP를 지원 안 하도록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수동으로 했던 건 뭐냐면 패킷을 제어 패킷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협상 안 하다 보니까 관리자 강제로 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양쪽 간에 패킷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좋은데, 이 사실 패킷 자체가 별로 미비하거든요. 그 차지하는 양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더 유리합니다. 사실 동쪽으로 보내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비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모드일 때는 내가 이쪽에 포트첼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포트첼을 트렁크로 하고 얘를 액세스로 하면 얘가 근데 주고받아서 더러 달라요. 우리는 인연이 안 돼서 통신을 못해요. 해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띄워주면서 이걸 서스펜드 상태로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양쪽 스위치가 세팅이 달라도 그런 것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 패킷에 보낸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수동 방식은 굉장히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초보 엔지니어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세팅을 막 이렇게 해놓고 가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업이 되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이거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트래픽이 실제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는 제가 말씀드린 논리적 인터페이스, 여러 개의 물리 인터페이스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스위치 간에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여기 딴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내부적으로 얘를 포트 채널 1번, 얘를 포트 채널 2번, 이 논리 다발을, 얘는 뭐 포트 채널 1번, 얘는 요걸 포트 채널 1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의 물리적 포트는 당연히 포트 채널 한 곳대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스위치는 여러 개 이렇게 가질 수는 당연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개 스위치에 포트 채널에 입력해 보면 이렇게 48개나 가질 수 있게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잘 쓸 수 있게 해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포트 채널이 구성되면 이 양쪽을 단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가 이렇게 갈 수도 타고 갈 수도 있고, 이 밑에 쪽을 타고 갈 수도 있다는 통신할 때. 근데 만약에 요걸 관리자가 샷다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요걸 못 쓰게 막아놨으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인터페이스에 분산돼서 할 수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AGP는 제가 말했듯이 외향적인 디자이러블 있고 내향적인 오토가 있지만,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된다 했죠? 요거는 굳이 스틱이 했으니까 이거 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PAGP를 소문자 적는데 제가 조금 못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디자이러블 오토 있을 때 양방향 간의 통신 확인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려서 이렇게 했을 때 내향적인 애 두 명이 뭉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 모드를 만약에 수동으로 쓰면 얘는 반드시 반대쪽이 온이어야 됩니다. 온은 그것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보단 그냥 따로 하려다가 이렇게 또 묶어놨는데요. 하여튼 온은 모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을 쓰면 양쪽이 모두 온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PAGP 설정은 어떠냐면, 자, 묶을 인터페이스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레인지에서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채널 프로토콜을 내가 PAGP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룹, 여기 포트 채널 번호입니다. 1번으로 하고 얘를 번호들을 디자이를 오토라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사실 이제 사용 안 해줘도 사실 됩니다. 왜냐하면 요 디자이러블 오토란 보면, 요걸 보면 PAGP는 디자이러블 아니면 오토고 LACP는 액티브 아니면 패시브이기 때문에 요것들 안 쓰고 이렇게 바로 써더라도 이거 따라서 얘가 이거 쓰면 PAGP고 액티브 패시브 쓰면 LACP란 거를 얘가 자동으로 이해해 주니까요. 요것들은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PAGP를 지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이 명령 자체가 없을 때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했던 걸 다시 정리해놨는데, 항상 이렇게 레인지 명령을 쓰면 좀 더 편하고 묶을 것들을. 그래서 레인지 명령을 쓰고 나서 프로토콜, 이렇게 채널 프로토콜 하면 이렇게 LACP, PAGP가 같이 있죠.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렇게 PAGP, LACP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그룹에서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주는 겁니다. 자기가 관리하기 편한 게. 그래서 모두에 보면 이렇게 액티브, 패시브, 오토, 디자이러블, 온 이렇게 5개가 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액티브, 패시브가 LACP, 여기 LACP죠. 그리고 여기 디자이러블 오토가 뭐죠? 이게 PAGP고, 그다음에 수동 모드 요게 온이다. 온이면 양쪽 다 온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나와 있죠. 디자이러블하고 그 오토는 디자이러블하고 오토는 이게 PHP only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어 있으니까 얘도 이제 오토는 PHP, 액티브 패시브는 LHP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네요. 자, 이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PHP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요 명령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how either channel summary라고 이게 이제 either 채널에 대해서 요약본인데 요 명령어가 제일 많이 씁니다. 딴 명령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P가 보임에 성공했습니다. P 포트 채널의 약자 P가, 그래서 P가 보이면 여러분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딴 거하고 좀 헷갈리는 게 여기 P가 너무 많아서 이 플래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 P가 보이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P가 포트 채널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로토콜이 보입니다. 자기가 뭘로 했다는 것을 프로토콜 PHP, LHP 했던 것들 프로토콜이 보이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S하고 여기 앞쪽이 U가 들어갈 때 R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S가 보면 L2 레이어 2 뭐 액세스 트렁크로 관련돼서 하고 나중에 레이어 3는 끝에서 배울 겁니다. 그때는 여기가 R로 표현됩니다. R3, R로 레이어 2는 S 스위치라 해서 R은 라우팅이라 해서 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U면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U가 보이면 좋고 이게 반대로 D가 뜨면 다운입니다. 이건 진짜 안 좋은 다운 됐을 때는 다운. 그래서 다운일 때는 참 안 된다. 여기 다운이 나타나면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HP 이렇게 설정을 하면 둘 다 설정하고 나서 보고 나면 양쪽 스위치에서 각각 이제 보게 됩니다. 양쪽 스위치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말했지만 이 왼쪽은 포트 채널 1번, 오늘 3번 관계 없다 했죠. 스위치 간에는. 자, 스위치 간에는 관계 없지만 이렇게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연결할 때 요 물리 포트 20-0번, 20-1번, 20-0번, 20-1번 이렇게 연결됐을 때 얘 전체를 포트 채널 1번, 얘 포트 채널 2번 뭐 이렇게 주는 건 관계 없다 했죠. 양쪽 스위치 간에 관계 없는데 요 두 개 멤버들은 항상 매핑할 때 같이 번호가 같아야 된다. 로컬 스위치 내에서는 요것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LHCP 같은 경우는 제가 액티브, 패시브 똑같이 액티브가 외향적, 내향적인 애들. 그래서 이 내향적인 애들 둘이 만나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를 쓰면 양쪽 버튼이 수동 빼고는 안 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 안에 있던 요 각각들은 어떻게 된다? 각각 이 포트 채널 번호가 같아야 된다. 이 각각을 우리가 뭐냐면 멤버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 채널 인터페이스들은 채널 그룹 번호가 당연히 일치해야 되고 네이버 스위치하는 채널 그룹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오타가 또 많이 났네요. 채널 OUP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HCP 구성하는 것들도 한번 볼까요? LHCP 구성은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차이점은 뭐냐면 뒤에 이제 모드 설정하는 것만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자, 모드 설정하는 것만 다른데 사실 요것들은 굳이 안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드를 딱 넣어보면 저절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요 번호는 정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기가 룰을 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룰을 정해서 아니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는 뭐 E0-0번 E0-1번, E0-2번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앞에 번호를 항상 뭐 한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포트 채널 뭐 제일 앞에 번호를 뭐 1 아니면 0번을 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어때에 따라 단말이 연결되는 건 포트 채널 1로 시작하고 상행 링크는 10번부터 시작해서 11번 한다.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관리자가 원하는 룰인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책을 꼭 정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LHCP 설정되어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얘도 어떻게 냐면 처음에 초기화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 편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고 처음에 해놓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각각 인터페이스 요 2-0-1번 포트가 2-0을 레인지를 해서 뭉쳤지 않습니까? 얘를 처음에 초기화해 줍니다. 그러면 초기화해 주고 나면 이제 설정이 같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화해 주고 나면 가끔 셧다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셧다운을 이제 풀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해 놓고 초기화해 놓으면 두 개 다 설정이 같겠죠. 이게 비어 있는 값이니까요. 이 빈 상태에서 이렇게 액세스 포트고 VLAN은 5번이고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해주냐면 이 멤버 인터페이스 간에 이 설정이 달라버리면 두 개가 이렇게 멤버 그 포트 채널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입력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레인지 명령을 한 방에 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요게 같아야 됩니다. 같아져야지 서로 간에 되고 아니면 들어와야 다르면
첫 번째 거는 들어가고 나머지 뒤에 놈은 다 서스펜드 상태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을 같은 그룹 5번으로 묶고 모듈 액티브로 줬네요. 예,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똑같으면 얘도 뭐냐면 밑에 것도 똑같은데 얘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서 두 개 포트 2-0에서 4번, 5번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5번을 묶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3-0-3번도 여기다가 묶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얘 세팅된 거 요 값을 그대로 카피해서 넣어주면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나중에 혹시 링크 넣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4, 5가 있는데 6번을 만약에 해야 됐다 그러면 2-0-6번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2-6하고 7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2-0-6하고 2-0-7을 같이 싶다 이렇게 하고 인터페이스 레인지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추가될 때도 너무 이제 세팅을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잡으리 넣어주면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트 채널을 설정을 변경했을 때 동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포트 채널 처음에 이제 연결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포트 채널 성공하고 나서 이 포트 채널 1번에다가 제가 요 명령을 딱 넣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명령어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봅시다.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걸 보시면 돼. 자, 처음에 포트 채널을 형성해서 우리가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했어요. 명령어를 이렇게 돼 있을 때 포트 채널 형성된 상태에서 제가 이 포트 채널 1번에다가 요 명령을 추가한 겁니다. 딱 추가하면 얘는 여기 추가됐죠. 그러면 얘의 멤버들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요 명령어가 다 한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트 채널이 형성되고 연결 성공 후에 설정을 변경한 모든 물들이 자동 변경돼서 이렇게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장점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자, 그리고 LACP 얘도 설정 확인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Show Either Channel Summary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P가 보이면 성공이라 했죠. 그다음에 LACP일 때는 여기 나와 있고 S는 L2, 그다음에 U가 뭐다 in use 사용된다. 여기 아닐 때가 D가 뜨면 진짜 기분 나쁘게 다운입니다. D가 그래서 P가 보이면 성공했다는 것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포트 채널이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다 P로 기본 P로 다 돼 있었는데 내가 이제 어떤 사연 때문에 얘를 셧다운 이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를 딱 셧다운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셧다운하는 순간 뭐냐면 이가 다 D로 바뀌죠. 다운이 돼 버립니다. 다운 D 다운이 되고 SD S가 스위치 L2라 했죠. L2 다운. 그래서 기존에 SUP 그래서 요 P라 SUP 이렇게 보면 요 때가 성공했다는 걸 알아두시고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혹시 내가 실수로 하다 보면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셧다운 할 수도 있거든요. 뭐 테스트하다가 그러다가 나서 안 살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항상 오셔서 요거 보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렇게 설정을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트렁크로 다 돼 있었는데 내가 특정 포트를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 G0 레인지에서 G0-0, G0-1 이렇게 해서 제가 스위치 포트 모두 트렁크에서 다 이렇게 포트 채널 묶여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실수로 G0-1번을 이렇게 포트 채널 이 1번에 잘 돼 있었는데 내가 실수로 개별적으로 얘를 설정하고 나서 얘를 액세스 포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 채널 아래서 이 설정이 누가 얘만 다르게 되죠. 얘만 실수로 했던 놈 얘만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S 스몰 s로 뜨죠. 이 스몰 s가 뭡니까? 스몰 s를 쭉 스몰 s가 서스펜드였는데 여기서 안 보이죠? 서스펜드 여기 이게 서스펜드가 안 보이네요. 이게 제가 하다 잘렸는데 여기 S로 작은 S로 뜨죠. 여기 서스펜드. 자, S 스위치 여기 참 여기 있네. 제가 빨간색 보면서 제가 참 안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서스펜드로 떠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S가 스위치 U 스위치고 L2고 U 얘 자체 사용 가능한데 얘만 서스펜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네 가닥이 다 하나 묶여져 다 트렁크로 다 돼 있었는데 이게 다 트렁크로 다 설정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요 첫 번째는 실수로 액세스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얘만 어떻게 된다? 서스펜드 상태로 해서 얘는 트래픽이 안 가고 요 나머지 이 번들은 이렇게 네 포트가 돼 있지만 얘는 동작 안 하고 이 세 포트를 통해서만 트래픽이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S가 보이면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 W도 가끔 보일 때 있어요. W waiting to. 이게 뭐냐면 처음에 세팅을 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W에서 이렇게 패킷이 LACP나 PHP 패킷이 활동하는 서로 간에 대기 상태에서 W가 뜹니다. 그때는 W가 뜨고요. 그리고 나서 성공하면 바로 P로 이렇게 딱
이 P를 보시면 참 제일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how 인터페이스 요 명령은 이제 뭐 많이 쓰지는 않고요. show 인터페이스 이제 either 채널 요 명령을 때리면 뭐냐면 자기 로컬 포트와 상대방 포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0-01 포트가 상대방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either 채널을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뭐 여기를 G0-1번이고 얘는 G0-5번, 얘는 G0-2번, 얘는 G0-6번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관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싶을 때 뭐냐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show 인터페이스 either 채널 하면 내 인터페이스는 이건데 상대방도 이거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렇게 부가 정보들이 뜨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LHCP하고 PHP를 비교해 보면 얘는 이제 표준입니다. 표준. 그리고 얘는 시스코 전용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얘가 액티브 외향적인 거, 내향적인 거 패시브가 있고, 쟤는 이제 외향적인 디자이러블과 오토 내향적인 오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액티브 링크는 최대 얘는 8개 일반적으로 8개 일반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써. 자,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이 링크를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하는데, 내가 뭐냐면 이 LHCP 같은 경우는 최대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냐면 이 16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 엄청나죠. 근데 이 16개까지 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최대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개는 뭐냐면 핫스탠바이라고 합니다. 핫스탠바이. 그건 뭐냐면 이 8개가 쓰고 8개는 대기, 비상 대기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링크가 끊어지면 대기에 있는 애가 바로 이 링크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링크는 8개고 스탠바이 링크는 이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8개 정도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스위치가 퍼포먼스가 좋은 거는 이 기능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PHP는 이제 액티브 링크, 이제 스탠바이 링크 이런 구성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얘가 기능도 더 좋고 표준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이제 거의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트 채널 멤버 인터페이스들, 제가 아까 이 멤버가 뭐라 했죠?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이 링크 여러 개를 이렇게 번들로 이렇게 묶는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묶는 거를 우리가 이더 채널이라고, 이때 하나 이 인터페이스, 논리적 인터페이스를 포트 채널, 우리가 PO라고 많이 부르는데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를 앞자 두 구절 따서요. 자, 요것들 했을 때 요것들 간에 뭐냐면 설정, 요 포트들 멤버 인터페이스 간에 설정이 동일해야 된다 했습니다. 설정이 동일하지 않으면 이게 그 서스펜드 상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달라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설정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앞에서 저희가 설정할 때 보면 range라는 명령을 쓰면 한 방에 같이 들어가니까 설정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같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거, 우리가 스피드 듀플렉스를 만들면 꼭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듀플렉스가 틀려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스피드 듀플렉스가. 근데 이 VLAN 정보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액세스 트렁크 이게 달라져 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양쪽이 액세스 트렁크 요 모두도 같아야 됩니다. 자, 요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VLAN에 보면 우리가 패스 코스트, 프라이어리티, 포트 패스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정들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동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스패닝 트리와도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스패닝 트리에 우리가 경로 조절하는 코스트 값, 프라이어리티 값, 그리고 뭐 포트 패스 이런 값들이 같지 않으면 이제 그 양쪽 간에 하면 처음에 이게 구성이 되지 않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성이 되고 나서 한 놈만 바꾸면 걔만 서스펜디드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예 이게 달라버리면 다 구성이 동작이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D죠, D 다운돼 있죠, D 다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트 채널 멤버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를 이렇게 하고 얘는 액세스, 얘는 트렁크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을 레인지로 세팅 안 하고 별개로 세팅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묶고 나서 이렇게 해서 레인지에서 이제 번호를 포트 채널 묶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서스펜디드 호환이 안 된다 이제 양쪽 간에. 자, 양쪽 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스펜디드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스펜디드 상태를 계속 S.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게 뭐다? 요 P를 보았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STP 관점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요 상태에서 우리가 번들을 이렇게 형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요 줄 중에 어떻게 된다 했죠? 이렇게 연결됐을 때 여러 개 링크 연결되더라도 어떻게 요 주황색 포트 높은 쪽 포트가
블락이 된다 했습니다. 포트 높은 쪽이 STP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한계가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포트 채널을 딱 묶으면 기존에 이렇게 낮게 멤버 인터페이스가 보이는데 우리가 포트 채널을 묶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인다? 요 애들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누가 보인다고 포트 채널 묶고 나면 포트 채널 단일 링크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각각 링크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STP가 어떻게 본다? 스페인트가 얘를 하나의 링크로 보기 때문에 루프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링크를 본다는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핵심 개념이 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